비 오는 날 캠퍼스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할머니의 발끝이 보입니다. 젖은 운동화 밑창이 갈라져 있거든요. 할머니는 언제나 같은 신발을 신고 오셨습니다. 준호야, 늦었구나.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리셨을 텐데도, 비에 젖으셨을 텐데도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신발 밑창이 언제부터 갈라져 있었는지를요. 아마 작년 겨울부터였을 거예요. 눈 속을 걸으시면서 더 심해졌을 텐데 말이에요. 할머니, 우산 없이 오셨어요? 있어도 안 가져왔다. 금방 그친다더라. 할머니는 늘 이런 식이에요. 본인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저한테는 다 보이거든요. 젖은 양말까지도요. 할머니의 발가락 부분이 특히 젖어 있었어요. 신발 앞쪽에 구멍이 나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카페로 가는 길에 할머니께서 살짝 다리를 절뚝이시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셨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다리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비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발 때문인 것 같았어요. 밑창이 갈라져서 돌멩이나 작은 이물질이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날 저녁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낡은 신발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신으셨을까요? 아마 몇 년은 되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절대 본인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한테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사주셨지만 본인 것은 정말 아끼셨거든요. 할머니한테 새 신발을 사드리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제 통장 잔고를 생각해 보니 막막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더 이상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시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강의실 창밖으로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목소리는 들리지만 머릿속엔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거든요. 특히 할머니의 그 젖은 신발이 계속 떠올랐어요. 용돈도 빠듯한데 신발 하나 사드리고 싶다. 옆자리 친구가 제 혼잣말을 들었나 봅니다. 준호야, 뭐라고? 무슨 신발?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부끄러웠거든요. 20살이 넘도록 할머니한테 받기만 하는 제 자신이 말이에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부모님께 선물도 하고 가족여행도 가는데 저는 아직도 할머니한테만 손 벌리고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때 할머니는 이미 60이 넘으셨는데 갓난아기인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준호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만이 할머니 소원이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시는지를요.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면서 제 용돈까지 주시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씩이나요. 할머니한테는 큰 돈일 텐데 말이에요. 가끔 할머니 지갑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얼마 없었어요.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꼬박꼬박 용돈을 주세요.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서 친구들과 앉아 있는데 문득 할머니가 드시는 식사가 생각났습니다. 항상 반찬 몇 개와 밥 한 공기였거든요. 고기는 거의 드시지 않으세요. 비싸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저한테는 가끔 삼겹살도 사주시고 치킨도 시켜주세요. 할머니께 뭔가 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20년 넘게 받기만 했으니 이제는 제가 뭔가 해드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막상 지갑을 열어보니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막막했어요. 지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카페 알바비로 받은 돈 대부분이 이미 계획되어 있거든요. 등록금 대출 이자, 교통비, 휴대폰 요금, 기숙사비, 식비. 정말 빠듯했어요. 이번 달도 빠듯하네. 계산해 보니까 정말 여유가 없었거든요. 한 달 생활비가 대충 70만 원 정도 드는데 알바비가 60만 원 정도였어요. 부족한 건 할머니께서 주시는 용돈으로 메워야 했고요.
친구들은 모르죠. 제가 얼마나 쪼들리게 사는지를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 매일매일이 계산이거든요. 오늘 점심을 밖에서 먹으면 저녁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워야 하고 이번 주에 옷을 하나 사면 다음 주는 용돈을 아껴야 하고요. 준호야, 오늘 치킨 시켜서 같이 먹을까? 반반 치킨으로 시킬까? 아, 나는 괜찮아. 배 안 고파. 먼저 들어가 있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여유가 없거든요. 치킨 한 마리 값이 2만 원인데 그 돈이면 제가 사흘은 먹을 수 있어요. 카페 알바를 하면서도 늘 계산했습니다. 시급 9천 원, 하루 4시간씩 일하면 하루에 3만 6천 원,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니까 대충 70만 원 정도였어요. 거기서 세금 떼고 나면 60만 원 조금 넘게 받았거든요. 할머니 신발 한 켤레 사드리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할머니께서 편하게 신으실 만한 운동화는 최소 10만 원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좋은 브랜드는 20만 원도 넘었어요.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휴대폰으로 할머니 발 사이즈도 몰래 확인했습니다. 245mm였어요. 여성용으로는 조금 큰 편이었는데 할머니께서 워낙 오래 서서 일하시다 보니까 발이 붓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갈라진 신발 밑창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마다 생각났어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부터 아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포기해야 했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했으니까요. 준호야, 치킨 안 먹고 뭐해? 요즘 왜 이래? 배 안 고파? 다이어트 중이야. 먼저 먹어. 친구들과의 약속을 하나씩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신발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바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할 때도 프린트를 최소화했습니다. 한 장에 100원인데 그것도 아까워지더라고요.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건 최대한 프린트하지 않았어요. 리포트도 이면지를 사용하거나 폰트 크기를 줄여서 종이를 아꼈거든요. 조금씩이라도 모아야겠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버스 대신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걸어갔어요. 학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였는데 날씨 좋은 날에는 무조건 걸었어요.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는 것도 참았습니다.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수돗물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가끔 목이 마를 때는 학교 매점에서 무료로 주는 정수기 물을 마셨어요. 점심도 학생 식당에서 제일 저렴한 메뉴만 골랐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맛있다고 하는 메뉴가 먹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 3천 원 차이가 나중에는 크거든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걸 먹을 때 부러웠지만 할머니의 새 신발을 상상하면 참을 수 있었거든요. 카페 알바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추가 근무가 있으면 무조건 지원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거든요.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카페 알바만으로는 부족해서 저녁에는 배달 알바까지 시작했어요. 오토바이 면허도 따고 배달업체에 지원했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날에도 배달을 했어요. 오늘은 배달이 많네. 연말이라 그런가? 추위에 손이 얼어서 핸들을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했지만 그래도 추웠거든요. 특히 신호대기 할 때는 정말 춥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어요. 할머니 생각을 하면 추위쯤은 견딜 수 있었거든요. 배달하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어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그래도 배달은 끝까지 했거든요. 고객한테 늦는다고 연락드리고 다친 무릎을 추스르면서도 배달을 완료했어요. 새벽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
제 손에 굳은 살이 생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팠지만 나중에는 뿌듯했어요. 이 굳은 살 하나하나가 할머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굳은 살은 할머니를 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20살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본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조금씩 돈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조금만 더 참자.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노래방 한 번 가는 비용이 10,000원인데 그 돈이면 할머니 신발값에 조금 더 보탤 수 있거든요. 밤늦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신발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쇼윈도에 진열된 깔끔한 운동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할머니께서 이런 신발을 신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15만 원을 넘어선 거예요. 카페 알바와 배달 알바를 3달 동안 병행한 결과였어요. 정말 힘든 3달이었지만 그만한 보람이 있었거든요. 할머니께 신발을 사드릴 수 있다.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신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찾아둔 곳이었어요. 할머니 연배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곳이었거든요. 어르신용 편한 운동화 있나요? 발이 조금 부으시는 편이라 편한 걸로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께 인기 있는 모델들이에요. 직원분이 안내해 주신 코너에는 정말 많은 신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할머니께 어울릴 만한 걸 골라야 했거든요. 색깔도 여러 가지였는데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차분한 색상을 찾았어요. 이 신발은 어떠세요? 쿠션이 정말 좋아서 오래 걸어도 편해요. 특히 발이 부으시는 분들께 좋아요. 검은색에 약간의 회색이 들어간 운동화였는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발이 편해 보였어요. 직접 만져보니까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밑창은 어떤가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해요. 어르신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가격을 물어보니 12만 원이더라고요. 제 예산에 딱 맞았어요. 사실 조금 비싸긴 했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거든요. 이걸로 주세요. 선물용이니까 포장도 예쁘게 해주세요. 네, 선물용 포장해 드릴게요. 어느 분께 드리는 건가요? 할머니께요. 아, 그럼 더욱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직원분이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셨어요. 종이 쇼핑백에 예쁘게 담고 리본까지 달아주시더라고요. 받아들고 보니까 정말 근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혹시 너무 비싸다고 혼내시지는 않을까요? 할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께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는데 발밑에는 여전히 그 낡은 신발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준호야, 왔구나. 일찍 왔네. 밥 먹어라. 할머니, 잠깐만요. 이번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종이 쇼핑백을 할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종이 쇼핑백을 받아드시더니 조심스럽게 열어보셨어요. 리본을 천천히 푸시고 포장지를 벗기시는 모습이 정말 신중하셨거든요. 이게 뭐야? 준호야,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할머니 신발이에요. 새 신발.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꺼내 드시더니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거든요. 준호야, 이거 비쌌을 텐데 얼마 한 거야? 아니에요. 알바에서 모은 돈이에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알바? 언제부터 알바를 했니? 공부에 지장 없니? 할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였거든요. 공부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알바하니까 시간 관리도 잘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돼요.
할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할머니의 눈물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할머니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준호가 언제 이렇게 컸나? 할머니가 뭘 해줬다고. 할머니께서 새 신발을 신어보셨습니다. 발에 딱 맞았어요. 미리 할머니 신발 사이즈를 확인해 두었거든요. 할머니께서 신어보시고는 몇 걸음 걸어보셨어요. 어때요, 할머니? 편하세요? 크기는 괜찮으세요? 응, 정말 편하다. 이렇게 편한 신발은 처음이야. 할머니께서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보시더니 정말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준호야, 할머니가 이 나이까지 든든한 이유를 아니? 왜요, 할머니?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졌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키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키운 거야. 그 순간 저도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오히려 제가 할머니를 키웠다고 하시니까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라도 할머니께 뭔가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래, 우리 둘이 서로 고맙다고 하자. 서로 키워준 거야. 할머니께서 새 신발을 다시 한번 신어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께서는 새 신발을 신고 다니셨습니다. 캠퍼스에 오실 때도, 마트에 가실 때도, 병원에 가실 때도 항상 그 신발을 신으셨어요. 정말 아끼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준호야, 오늘 마트에서 사람들이 신발 예쁘다고 그러더라.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길래 우리 손주가 사줬다고 했어. 할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거든요. 할머니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제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준호야, 내가 해준 게 신발만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에요, 할머니? 내가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말이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 신발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물의 진짜 의미를요. 비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할머니를 위해 고생한 그 시간들, 아끼고 절약한 그 노력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이제는 할머니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나가실 수 있어요. 새 신발은 방수도 잘 되고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거든요. 할머니께서 넘어지실까봐 걱정했던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지금도 할머니께서는 그 신발을 정말 소중히 신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에는 신발을 닦아두시고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관리하세요. 마치 보물처럼 아끼시거든요. 저도 여전히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 겨울 옷을 사드리려고 하거든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할머니 패딩이 너무 오래됐어요. 벌써 몇 년째 같은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할머니, 올겨울에는 따뜻한 옷새로 사드릴게요. 준호야, 괜찮다. 있는 것도 충분해. 할머니는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준호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맨날 알바만 해. 할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게 대답하면 친구들도 이해해줘요.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오히려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자기들도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용기가 없다면서요. 새 신발을 신고 캠퍼스를 걸어가시는 할머니의 발걸음이 전보다 더 가벼워 보입니다. 예전에는 살짝 절뚝이시던 것도 없어졌거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할머니, 신발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불편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요.
어떤 날에는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준호야, 할머니가 너 때문에 젊어진 것 같아. 새 신발 신고 걸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행복했거든요. 가장 빛나는 선물은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담긴 발걸음이었어요. 할머니의 새 신발 속에 담긴 제 마음과 그 마음을 받아주신 할머니의 사랑 말이에요. 이제 비가 와도 걱정 없어요. 눈이 와도 괜찮고요. 할머니의 발이 따뜻하고 안전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행복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열심히 살 거예요. 할머니께 더 많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신발 다음에는 따뜻한 옷, 그 다음에는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할머니와 여행도 가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가고 싶어 하시는 제주도에 모시고 가서 새 신발 신고 해변을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머니, 언젠가 제주도 여행 가요. 그래, 우리 준호가 돈 많이 벌면 같이 가자. 할머니는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위해 뭐든지 하고 싶거든요. 오늘도 할머니께서는 새 신발을 신고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할머니의 발걸음은 따뜻하고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발걸음도 전보다 가벼워졌어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받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